자, 네 번째 단원입니다.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 그래서 줄여서 지수방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수를 활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수함수 때 했던 내용들 그대로 거의 다시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른 점은 뭐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하면서 처음에 뭐 했냐면 그래프 열심히 공부했죠. 평이동 열심히 공부했죠. 대칭이동 공부하다가 그게 딱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한번 제가 뒤에 거 한번 보세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했거든요. 기억나나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물어봤었고, 두 번째가 이차함수적인 특징을 띄워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반복되는 형태가 발생해서 치환하는 형태로 최대 최소를 구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기억나시나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이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배울 지수 방부등식에 대한 유형들이 기존에 배웠던 지수함수 때에서 그 유형들 있죠.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푸는 거고, 다만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것과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은 다르겠죠. 딱 그거 하나 다를 거고 유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쉽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잘 활용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요 내용이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풀면 좋겠죠. 로그까지 다 풀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숙제가 또 말도 안 되게 또 많아지기도 하고, 좀 우리가 앞 단원에 그 중단원 마무리 스텝 2에서 좀 열심히 좀 공부하라는 취지로 제가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가볼까요? 지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수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게 지수 방정식이겠죠?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x값을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있어요. a의 fx승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리고 a의 gx승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fx승과 a의 gx승의 이거 등식이죠. 얘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라. 요거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자, 지수함수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프의 특징 중에 1대1 함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는 뭘 만족시키는 녀석을 뜻하는 거냐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자, 지수함수니까 a의 x1과 a의 x2도 서로 다르다거든요. 근데 이게 p고 이게 q라고 했을 때 이 p이면 q이다의 명제에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꿔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x1과 ax2가 동일하다면 x1과 x2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로직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 a의 fx승과 a의 gx승이 동일하다는 것은 뭘로 해석이 가능하다? fx랑 gx의 해로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1대1 함수의 특징을 통해서 이 지수 방정식의 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밑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붙기만 한다면, 혹은 자, 혹은 거듭 제곱의 형태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고 너가 8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된 애가 아니라 2의 거듭 제곱에 8이 있기 때문에 얘를 2의 3gx로 바꿔주면 결국 fx는 3gx의 해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을 좀 띠고 있다는 게 이 지수 방정식인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지수부등식.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러고 난 뒤에 유형은 정해져 있어. 자, 지수부등식은 뭐겠습니까? A의 fx 승과 A의 gx 승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거야. 그럼 지수바등식이래. 지수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이 제일 중요한 거야. 밑이.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즉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함수적인 특징을 띠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A가 1과 0 사이에 있다면 감소함수의 특징을 띠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증가함수는요, x1과 x2 중에 예를 들어 네가 더 크면 A의 x1과 A의 x2 중에 누가 더 크냐면 여전히 얘가 더 커요. 당연한 소리겠죠. 증가함수니까. 지수 부분이 커지면 전반적인 값이 커지겠죠. 감소함수는요, 동일하지만 반대로 바뀌는 걸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어차피 증가함수기 때문에 뭐가 만족이 되냐면 fx랑 gx가 그대로 이렇게 가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밑이 0과 1 사이 숫자라면 f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fx랑 gx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구조가 돌아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밑이 제일 중요한 거야. 방정식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방정식은 1대1 함수를 통해서 밑이 동일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부등식은 일단 밑이 동일하기도 해야 되죠. 방정식의 성질을 그대로 띠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밑의 값이 1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야 되고, 증감을 따져가지고 fx, gx의 부동호를 그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이 이제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반적인 풀이가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유형들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뭐 흔히 말해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죠. 밑이 같을 수도 있지만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이렇게 쓸게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의 fx승과 8의 gx승은 밑은 서로 다르지만 2와 8이 서로 제곱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었잖아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A의 x승을 t로 치환해야 되는, 즉 반복 형태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 A의 x승을 t로 치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너무 중요한데, 이래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엄청 어렵다 느낌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얘 때문에. 바로 뭐냐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겠죠. A의 x승이 지수함수인데 걔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 또한 0보다 커진다라는 거죠. 이걸로 왜 도대체 어려워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제한된 범위가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 공통수학 1에서 공수1에서요, 제한된 범위가 붙는 경우는 보통 쉬운 경우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최대 최소도 있겠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도 얘를 t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뭐 좀 이것도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죠. 이 부등식, 2차 부등식 쪽에서도 한번 어렵게 나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어떤 부등식이 만족하기 위한 k의 값에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2차 부등식 내에서 절대 부등식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아무래도 공수원에서 제일 어려웠지 않았나. 그때 제한된 범위를 거는 순간 얘네들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특히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지수가 다른 게 아니라 축일 때가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t로 치환하게 되면 결국 2차 함수 최대, 그러니까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결국 문제풀이는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까지는 그나마 쉬워. 그래도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2차 부등식부터는 해 자체가 범위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도 이 부등식의 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꼼꼼하지 않으면 의문사 당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파트예요. 왜 제일 걱정하냐면 이거는 대수를 아무리 잘해도 공통수학 원 내용을 잘 모르면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공수원에서 2차 함수 최대체수 때랑 공수원에서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 했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대수 파트에서 지수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풀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당시에 조금 놀았던 친구들은 여기 또 다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영상 링크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링크 보시면서 이 부등식의 제한된 범위나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죠? 혹시나 내가 잘 못하겠다 싶으면 문제가 하나라도 막히면 바로 다시 개념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개념을 다시 보는 게 좀 더 낫기는 하겠죠. 하여튼 요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지수가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fx승과 그 다음에 x의 gx승. 자, 이거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이건 부등식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fx랑 gx가 자,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x가 어차피 이 x는 양의 범위여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게 미치기 때문에 얘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양수 중에서 딱 적절하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이 친구. x가 1이냐 아니면 x가 1을 제외한 양수의 범위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고요. 부등식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1일 때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두 개로만 나눠주는데 어차피 x 범위는 0보다 클 것이니 0보다 크다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x가 1이면 사실 답이 나온 거죠. 이게 해죠. 왜냐면 1의 fx승, 1의 gx승 다 동일하겠죠. 다 뭘로 동일합니까? 1로 동일하다. 하지만 1이 아닐 때는, 이 친구가 1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fx랑 gx가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즉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번과 3번에 사실 똑같은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1번은 밑이 상수입니다. 너는 무조건 상수야.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미지수가 나옵니다. 상수가 아니라 어떤 미지수의 값으로서 쟤도 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들을 풀면서 이제 지수 방정식이 이런 거구나, 부등식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에 대한 예시부터 간단하게 여기다가 작게라도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14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가 있죠. 1번 문제를 보시면 2번을 보도록 할 겁니다. 2번을. 자, 5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분의 1이 보이죠? 근데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의 제곱의 x니까 2x가 될 겁니다. 그럼 밑이 동일하네? 뭐만 보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 이퀄 2x만 보면 되겠죠. 얘를 넘겨주시면 결국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해가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답은 3과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아까 이제 요거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3번에 대한 예시. 3번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해드린 145페이지에 3번을 볼게요. 3번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플러스 1과 지금 위에가 x-3 요건 거죠. 그 다음에 2x의 x-3 요런 거죠. 지수가 같은 거니까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서로 같아버리면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아까 제가 3번을 조금 잘못 설명했네요. 3번 좀 다시 설명해도 될까? 미안.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좀 실수했네. 그냥 요걸로 제가 같이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승과 2x의 x 마이너스 3승은 지수가 같잖아요. 그죠?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만 동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밑이 동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과 2x가 동일만 하면 괜찮지 않나? 그럼 이걸 넘기면 x의 값은 1이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아이디어 드렸죠. 1의 5승이나 1의 7승이나 1의 100승이나 이건 다 항상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밑이 1이 되는. 미안해요. 밑이 1이 이 밑이 1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밑이 1이 한쪽이 되면 한쪽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지수를 보면 돼요. 지수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A의 0승이나 B의 0승이나 C의 0승은 다 뭐하다? 1로 동일하다. 따라서 x-3이 그냥 제로면 되는 거죠. x-3이 제로면 얘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0이기 때문에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1 또는 3이다. 해를 그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오른쪽을 돌려서 이제 부등식 문제들도 풀어봅시다. 자, 몇 번을 볼 거냐면 4번을 볼게요. 4번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8분의 1인데 이걸 2의 마 3승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3x 마이너스 6을 곱한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될 겁니다. 그럼 밑이 현재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9x 넘기면 7x가 될 거고 얘 넘기면 7. 따라서 x는 1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하나 풀어볼 건데 5번은 1번만 좀 풀도록 2번을 풀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3t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4가 0 이하가 되고, 자, 여기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계속 적어주셔야 의식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건 3과 1, 그 다음 요거는 4랑 1이니까 12에서 1, 12를 빼면 되죠. 따라서 3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t가 4 이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걸 해로 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0과 4분의 1이다. 근데 답을 당연히 이렇게 내시면 안 되겠죠. 왜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뭘로 바꾼다? 2분의 1의 x승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언제일까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단번에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4분의 1은 2를 넣었을 때 값이니까 2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분의 1의 x승의 치역의 범위가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요 영역이 되는 거 맞죠? 요 영역을 x의 범위로 나타내게 되면 결론은 x가 2보다 크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4분의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같다까지 써주시면 완벽하겠죠. 자, 지금 방금 이 5번 문제 풀 때 제가 어떻게 풀었나요? 마지막에 그래프로 풀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푸셔야 돼요. 뭔가 막 외워서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x랑 2분의 1 제곱이니까 요거는 감소함수니까 이거 부등호 반대로 바뀔 거야.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 0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 그래프를 그려서 4분의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그 범위는 요 사이의 범위고 요 사이의 범위가 만들어지면 얘가 이렇게 쭉 가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개념 체크의 문제였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유형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 판 다 지웠고요. 미리 이제 좀 세팅 좀 해놔야 되겠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세팅을 좀 해놔야죠. 자, 1번부터 먼저 볼까요? 1번부터 1번 대표예제 1번이죠.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5분의 2의 2x승 5분의 2의 2x승 그 다음에 2분의 5니까 5분의 2로 바꾸고 역수한 거니까 마이너스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의 해는 2x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과 동일하니까 넘기면 9x는 마3이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좀 글씨가 좀 작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 x의 제곱 플러스 2x승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보셨더니 또 구적, 얘를 밑을 갖도록 할 수 있으니까 3에 2승이 위로 올라가면서 2를 곱하면 5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이것도 아까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x 이퀄 5x 더하기 4랑 동일하실 테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의 값은 4랑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계속 계산을 하라는 거니까. 자, 대표 예제 2번을 보시면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반복되고 있는 형태니까 2x승을 t로 치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x승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t제곱에 2의 x 플러스 2승은 2의 x승 곱하기 2의 2승이 4죠. 4, 2의 x승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0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0은 0의 해를 찾아야 되는데 얘 인수분해 됩니까? 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6과 10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면 되고, t의 값은 10 또는 t의 값은 마이너스 6인데 왜 마이너스 6이지? 틀렸죠. 애초에 처음부터 t가 0보다 크다란 말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너가 될 수가 없고 너만 유일하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t의 값이 10이니까 2의 x승은 10을 만족하는 그때 x를 찾으면 되고, 그때 이 x는 로그로 표현해야 되겠죠. x는 로그의 정의에서 로그 2에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얘는 그냥 2의 x 플러스 1은 2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요거죠. 살짝 이 2의 마이너스 x승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2의 x승을 양변에 곱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좌변부터 보면, 좌변을 보시면 자, 그냥 2x승 자체를 t로 바로 치환할게. 그럼 t 곱하기 얘가 몇 t야? 2의 x승 곱하기 2니까 2t겠죠? 2t 제곱이 될 겁니다. 이퀄 얘랑 얘 곱하시면 2의 1승 되겠죠? 2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7t 이렇게 될 거야. 우변에 있는 친구들 다 좌변에 이항을 시켜주면 2t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나올 겁니다. 아, 미안해요. 여기가 2네요. 그러면 요게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까? 당연히 되죠. 2, 1, 4, 1, 4.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하면 t의 값은 2분의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4인데 t가 0보다 크겠죠, 당연히. 따라서 t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요게 2의 x승이라는 거고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뭐 항상 늘 그랬듯 24번 이런 2-4번 이런 문제들이 제일 좀 힘들 텐데, 이런 문제들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대수의 문제가 아니야. 치환을 했을 때 제한된 범위가 생기고, 제한된 범위가 생김에 따라서 축을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인데 2-4번에 2번은 축을 모르고 있어. 축을 모른다라는 것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거고, 케이스를 나눠서 제발 적절하게 천천히 계산을 하시면 답은 결국 나올 거야. 알겠죠? 하여튼 한번 도전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부등식의 문제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1.5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부등호 이쪽이고 2.25면 1.5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1.5에 제곱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4x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자, 그럼 1.5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감순의 부등식 방향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 넘겨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작네. 너의 해는 1과 6 사이에 있겠네. 이렇게 답을 내면 끝이다. 쉽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3번의 2번을 보도록 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25분의 1이고 125분의 1이니까 사실 25의 거듭제곱이 125가 되진 않죠. 얘네 둘 다 5의 거듭제곱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5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보자고.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 같은 경우는 5분의 1의 3승이죠. 따라서 5분의 1의 3x승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x가 0 이상이 되니까 해는 x가 2분의 7 이상 또는 x가 0 이하 이렇게 답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4번, 대표예제 4번. 1번. 자, 지금 보시면 4의 x승분의 2, 2의 x승분의 1,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2의 x승을 내가 t로 치환하는데 결국 2분의 1의 x승이죠. 자, t로 치환하게 되면 처음에 2t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5t 나오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대요. 자, 내가 t로 치환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점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 1 주고 1, 3 줘가지고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고 얘가 0보다 크니까 해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t가 3보다 크다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등식과 여기 있는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하시면 여기 죽고 요거 연립해서 얘가 됩니다. 따라서 해는 t가 3보다 크다인데 당연히 3보다 크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2분의 1의 x승으로 바꾸고 그게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요 3을 바꿔주시거나 뭐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방법 양변에 로그를 취해 주는데 보통의 로그는 얘가 2를 거듭제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로그 2로 양변을 취해 줍니다. 즉 로그 2의 2분의 1의 x승도 로그 함수도 어쨌든 밑이 2라면 1보다 큰, 즉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죠. 증가함수니까 얘도 그대로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요것보다 요게 더 얘가 얘보다 더 크다면 로그를 씌워도 똑같겠죠. 근데 요거 정리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배하면 x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보다 작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는 x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는 좀 더 쉽게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푸셔도 돼요. 3이라는 숫자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난 어쨌든 2분의 1로 바꾸고 싶잖아. 밑이 2분의 1이면 딱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지수에 로그를 껴 넣을 건데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딱 3이면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과 3을 바꿨을 때 1이 돼버리고 3은 내려오니까 3이 1승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니? 너는 마이너스 로그에 2의 3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2분의 1의 값을 2의 마이너스 1승 바꿔버리면 얘를 마이너스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위치 동일하니까 쓰는데 2분의 1이야. 감소함수네 부등호 방향 반대로 써주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직관적이고 잘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문제인데 뭐 요것도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계속 써먹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2번이 있어요. 둘 다 연립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 다들 아시죠? 이 방법. 이거랑 연립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제가 1번만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지금 보시면 2의 x승 더하기 3의 y-1승 은 11이라고 나와 있고 2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y승은 마이너스네 7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보통 형태가 좀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지수 껴져 있고 하면 괜스레 복잡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또 반복되고 있어. 얘가 2x승, 얘가 2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x로 치환하는 거야. 라지 x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친구는 2 라지 x가 되겠고 3의 y-1승을 그냥 y로 치환해도 되겠죠. 꼭
굳이 이제 3의 y승을 라지 y로 치환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 맞겠지만 얘를 y라 치환해서 3분의 1의 y라고 해서 굳이 유리수를 남길 필요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3의 y-1을 라지 y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럼 밑에 있는 놈은 3을 곱한 거니까 3y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약간 답지랑 좀 다르게 푸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자고. 얘가 2x, 얘가 2y, 22. 마지막만 계산 조심하면 돼. 두 개를 빼면 5y 콜 15가 되니까 y의 값이 3이구나. 근데 y의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3의 y승 이러면 조지는 거죠. 3의 y-1승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따라서 얘가 얼마? 2가 되면 1이 되면 되니까 y는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y값이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9가 돼서 넘기면 16이 되니까 x의 값은 8이 되겠죠. x의 값은. 근데 x라는 게 2의 x승이었으니까 스몰 x는 3이 되겠네. 8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답은 두 개를 제곱해서 빼라고 했으니까 9에서 4를 빼면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이제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은 제가 생략을 좀 할 거고요. 3번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왜 진행을 하는 거냐면 이제 부등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6. 나는 이제 대표유제를 풀 때 우리 대부분 다 답지를 밑에 볼 거란 말이에요. 바른풀이 이러면서 뭐 본인이 풀고 답을 맞춘 다음에 바른풀이를 보는 건 괜찮은데 풀기도 전에 일단 풀이부터 확인하는 습관들을 제발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개념 공부하면서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지수가 같습니까? 다르죠? 하지만 뭐가 같아요? 그렇죠. 밑이 같죠.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뭐 지수가 같을 때를 잘못 설명하긴 했지만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한 거죠. 밑이 동일한데 몰라. 그러면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라고 했잖아. 왜? 케이스를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번에 안 풀리니까. 왜 한 번에 안 풀릴까? 그렇지. 내가 밑을 모르는데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 지수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데 지금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그냥 1보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x가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1이 되면 같아지니까. 근데 여기 딱 보면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은 일단 제외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 첫 번째는 당연히 x가 1과 0 사이 있을 때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부등식이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리고 x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헬만 계산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다가 되고 28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죠. 해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랑 8 사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케이스를 내가 이렇게 나눴잖아. 0과 1 사이라며. 0과 1 사이에서 너를 만족해야 되네.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가 되는 거죠. 너 한번 볼까? 어차피 이거 넘기면 똑같으니까. x는 8보다 커야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단 작아야 돼. 근데 1보다 크라며. 너는 필요 없겠구나. 너랑 연립하면 누가 돼? 네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0과 1 사이 또는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여튼 지금 밑은 같은데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1보다 크다랑 0과 1 사이에 있다. 이거 두 개를 생각 꼭 해주셔야 돼요. 왜? 증가함수, 감소함수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자, 얘는 이제 뭐 대표유제 7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풀고 대신에 이제 제가 몇 번을 풀 거냐면 7-4 하나를 풀게요. 요게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2x승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당연히. 2x승을 t로 치환. 그러면 2의 2x-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2분의 1의 2의 2x승인 거죠. 그죠?
뭐 그럼 끝났네. 그럼 2분의 1의 t제곱을 바꿀 수가 있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k 바꿀 수 있고 0 이상이고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항상 적어두라고. 부등식 나오면 특히나 더더욱 찾아주시다.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자, 근데 난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t가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t로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의 x승의 그래프가 요거죠. 모든 실수 x라 했으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치역들은 실수 전체입니까? 노. 0보다 클 때죠. 따라서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t 0보다 큰 모든 실수 t.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된 범위가 잡혀있는 상황. 제한된 범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의 절대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하나만 지키십시오. 하나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축이 미지수인가 아닌가. 알겠죠? 축이 미지수면 어려워. 케이스를 무조건 나눠야 돼. 근데 안 나눠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진짜 이거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축이 미지수가 아니라면 지금 축이 미지수가 아니잖아. 그럼 겁나 쉬워. 겁나 쉬워. 왜? 축이 미지수가 아니면 축을 찾을 수가 있잖아. 너의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다고. 너의 그래프는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양수이며 축의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분의 3이라서 3이 돼요. t가 아까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 그러면 범위가 여기랑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게 바로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이 범위 내에서 0 이상이 되려면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누구? 3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즉 3을 대입했을 때 2분의 9가 되고 9를 빼니까 k-2분의 9거든요. 즉 최소값이 k-2분의 9인데 그 친구가 몇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x축이 여기에 있어도 되고 x축이 아래쪽에 있어도 되니까 이 k-2분의 9라는 녀석이 함수값이 0 이상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4는 축이 미지수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이 2차 절대부등식 때 우리가 케이스 분류했던 거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입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모든 실수 x라고 했고 지금 반복되는 형태가 보이시니까 당연히 2x승을 t로 치환합니다. t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모든 실수 x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양의 실수 t로 우리가 치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2at 맞죠? 2at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0보다 항상 크도록 하래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미지수를 모르죠. 근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죠. 그래프는 t가 언제일 때야? t가 a일 때. 근데 그 t의 범위가 아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t가 0보다 크다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a의 범위가 양수냐 음수냐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딱 나눠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생각을 해봐. 0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어. 0보다 크니까 a는 양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까? 니놈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죠. a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어요. 그럼 a가 무슨 수라는 거죠? 음수라는 거죠. a가 음수가 될 때는 범위가 요거니까 최소값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네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값?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얘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데 얘랑 얘가 똑같아요? 다르죠? 뭐에 따라서?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에 풀려요? 안 풀리죠? 한 번에 안 풀리니까 케이스 불린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첫 번째 상황은 A가 0보다 클 때고
그때는 a를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a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위쪽에 있어야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등호는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과 a가 2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연립을 해서 이런 범위가 나온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지금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살리고 있는데 무지성으로 푸는, 무대포로 푸는 친구들이랑 이 풀이랑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부등식 풀 때마다 뭔가 풀었는데 찝찝해. 이런 친구들은 엄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꼼꼼하지 못해서. 꼼꼼하면 돼. 꼼꼼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등호 같다. 등호.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X축이 요렇게 돼도 되나요? 되죠. 왜 됩니까? X축이 0에 오더라도 어차피 이미 여기는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되고 이 제외하고는 다 양수니까 성립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등호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혹은 밑에 있으면 되겠죠. 즉 0에서의 값은 제 계산해주면 6-a가 되고 그게 몇 이상이다? 0 이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범위는 얼마? a가 6 이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세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요걸 만족시켜야 되잖아. a가 0보다 작으면서 a가 6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두 개 연립을 하시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a가 0이 된다면 a가 제로일 때도 봐야 되죠. 0은 그냥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6은 0보다 크냐? 이걸 묻는 거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뭐 당연하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얘 어차피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몇 이상? 6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가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또는 얘가 정답이니까 또는이라는 거는 다 합쳐줘야 돼. 0과 2 사이면서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이 두 개에다가 하필 0일 때가 성립되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따라서 해의 범위는 a가 2보다 작다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 답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엉터리로 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말수가 커져요. 말수가 많아지고 목소리 톤이 커집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게 이 축이 미지수일 때인데 이게 왜 어려워하냐면 케이스 분류 때문인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 파트에서도 매번 강조하거든요. 케이스 분류 하라고. 그리고 케이스 분류 할 줄 말고 엄밀하게 꼼꼼하게, 꼼꼼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도 절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틀린다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연습을 좀 해뒀으면 전 개인적으로 바라는 봐요. 공수원을 계속 복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7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조금 텐션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8번 대표 유제 8번을 볼게요.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I0 W 뭐 미터 제곱 이렇게 있는데 수심이 X 미터인 곳에서 빛이 이런 문제는 뭐니?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안 합니다. 대신에 제가 그 문제 대신에 8-3 하나 해드릴게요. 8-3. 자고로 지수 활용은 지수 방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단언컨대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때가 제일 어렵고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해드릴게요. 자, 8-3과 8-4 둘 다 어찌됐던 간에 보통 본인이 식을 세워서 푸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8-3보다는 8-4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8-4. 어느 의류 할인 매장에서는
2월 상품의 거래 가격을 정할 때 이 매장에서 2월 상품을 최초 구매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낮추어 정한다고 한다. 최초 구매한 가격이 250만 원이니까 오케이, 최초 가격 250만 원. 어떤 옷의 가격을 102만 4천 원 이하로 정했을 때 이 매장에서 이 옷을 구매한 지 최소 몇 년이 지났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20%씩 낮춘다는 거는 1년 지날 때마다 0.8씩 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 있어. 그럼 이 1,000원을 그 다음 연도는 20%를 삭감시켜야 되니까 0.8을 곱해서 800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20%를 곱해서, 그러니까 20%를 덜어내니까 0.8을 곱하면 그 다음에는 640이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율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씩 계속 감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어떤 옷이 250만 원이 했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가격이 0.8. 그쵸? 왜냐면 0.2는 20%가 남는다는 거고, 20%를 줄였으니까 80%가 남겠죠. 몇 년? 몰라. N년 후라고 가정을 하죠. 그게 얼마? 102만 4천 원 이하니까 102만 4천 원이니까 그냥 점이라고 할게, 점사라고 할게요. 점사.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 옷을 구매한 지 몇 년이나 됐냐라고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뭐 주어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노가다성 계산을 좀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이게 혹시 250만 원이죠? 좀 아까운데 1024가 눈에 보였거든요. 아쉽네요. 1024. 그냥 뭐 한번 계산해보죠. 자, 이거 넘깁니다. 250. 그리고 0 하나 더 붙이고 1024로 바꿀게요. 됐죠? 1024. 그러면 1024가 2의 10승이거든요. 얘가 5제곱에서 100을 곱한 거니까 5의 제곱에서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인가요? 5의 제곱인가요? 그죠? 4, 5, 25 맞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인 거고, 약분하면 얘가 2의 8승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625분의 2의 8승은 510이라는 510이 아니 256이라는 걸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이제 몇 이하냐면 5분의 4의 n승 이하래. 뭐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거듭 제곱이 되나요? 5의 4승인가요? 4승 맞죠? 얘는 4의 4승입니까? 설마? 그렇죠. 5분의 4의 4승이네. 쉽네. 따라서 5분의 4의 n승 이하가 요거니까 n은 4 이하입니다 쓰면 틀립니다. 밑이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거꾸로 돌려서 그렇게 되겠죠. 최소 몇 년? 4년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답은 4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수 방부등식의 파트가 끝났고, 다음 시간은 로그 방부등식인데, 지수 방부등식보다 유형이 하나가 추가된 정도 빼고는 지수 부등식이 제일 어려워. 그냥 이 파트에서는. 로그 방부등식은 오히려 더 쉬워. 왜? 어차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수 부등식은 누구 때문에? 2의 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크다를 통해서 제한된 범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잘 이해하시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 지금은 새벽 진짜 2시인가 3시쯤이에요. 좀 거의 멘탈이 거의 나가 있는 상태에서 찍고 있는데, 열심히 찍는 만큼 열심히 받아들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